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제 아주 중요한 수업이죠. 기초 소묘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좀 긴 연필, 사비 연필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타원에서 중심축을 그려주고, 지금 손 모양은 좀 저렇게 할 거예요. 저는 손 모양 가르쳐 줄 건데, 우리 디자인 드로잉 할 때 모양하고 조금 달라요. 저렇게, 저렇게 식으로 잡고 할 거고요. 자, 타원 그리는 방법은, 저렇게도 자꾸 합니다. 타원 그림 방법은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저렇게 끝과 끝 연결해서 하는 거 알죠? 가운데 양 끝 한 다음에 연결해서 타원을 그리고요. 타원을 한 방에 그리지 않는다 그랬죠? 타원의 어떤 정확한 형태와 축을 잡기 위해서 네 군데로 나눠서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항아리를 그릴 건데, 항아리 위에 이제 이 입구부터 그리고요. 입구부터 그리는 이유는 항상 선생님 원기둥 뭐든지 가장 윗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를 잡아주는 개념으로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강약 드로잉처럼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톤을 저렇게 채우면서 할 건데 지금 사비 연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게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손 모양을 좀 잘 보고요. 그 양 끝에 이제 왼쪽 어깨 부분부터, 저기를 어깨라고 생각하면 항아리 어깨 부분부터 해주고,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좀 풀린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다시 잡아주는 느낌 보이죠? 그러니까 선이 강과 약이 있어야 되는데, 강만 있으면 안 되고, 양만 있으면 안 되고 강약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지금 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림을 서서 그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스케치 단계는 이제 서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서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좀 대칭을 조금 맞춰줄 거고요. 좀 손잡이 부분 저렇게 그려주고 윗부분도 저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진해지는 부분, 강이 되는 부분 있죠? 강약 들어이면 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이 항아리는 약간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손잡이 부분도 저렇게 그립니다. 사진을 보여주긴 할 건데 선생님이 단계별로 찍어 놓은 스케치 이제 소묘 단계를 보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기가 항아리가 저런 줄무늬 같은 디테일도 있고, 저런 거를 원래 미리 그리진 않아요, 사실은. 미리 그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톤을 먼저 채우고, 선생님 지금 톤 채우는 거 보이죠? 지금, 선 길이도 짧지 않아요? 그리고 연필을 많이 눕혀서 씁니다. 선생님 저 직선 촘촘하게 하는 거 보이죠? 근데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역에서 물러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혹시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데 요새 살짝 구독자가 조금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전공하는 친구들이 제 영상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이 보면 지금 저 선은 좀 좋지는 않은 선이다.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훨씬 잘해야 되고 선생님은 이제 이 영상을 아주 기초하는 친구들의 그런 대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기초 하는 친구들은 봐도 되는데, 만약에 뭐 예중 예고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이 단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 왜냐면 저렇게 디테일을 많이 그리고 톤을 채우지 않죠. 톤을 싹 채우고 디테일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른 좀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순서가 다르다는 걸 미리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기초하는 친구들은 톤을 싹 채우고 들어가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지금 저렇게 튀어나가게 한 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형태 끝까지 정확하게 선이 컨트롤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기초한 친구들은. 그래서 형태 끝으로 선이 넘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은데 이제 대신에 나중에 좀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는데 벌써 묘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초하는 친구들은 형태 묘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형태감을 늘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톤을 싹 채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원래 기초 소묘 이제 진짜 오리지널로 하는 순서가 조금 아니어서 그래요. 원래는 덩어리를 싹 내놓고 지금 이제 작은 묘사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수채화 스케치 개념처럼 형태 묘사를 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 사용하는 것도 선생님이 썩 마음에 드는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훨씬 잘해야 돼요. 톤이 약해요, 지금. 선생님도 톤이 약한 편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성실하게 톤을 더 촘촘하고 더 단단하게 톤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 묘사도 지금 바로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자꾸 선생님 지금 예중예고 준비한 친구들이 조금 생각나서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바로 묘사를 하지는 않아요. 좀 더 이렇게 폭탁하게 쌓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스타일은 뭐냐면 이 디자인 소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묘사적이고 좀 더 묘사를 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채화 스케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초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전공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훨씬 톤 많이 쌓아서 들어간다는 거 담당 선생님한테 또 잘 물어보고 하세요. 제 거 보고 왜 이렇게 빨리 묘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톤을 이렇게 채우고요. 선을 쓰는 방법도 지금 선생님이 조금 연한 가운데 톤 묘사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묘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항아리 그리면 뭐 이렇게 동그란 거 그릴 것도 없는데 뭘 묘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묘사라는 거는 꼭 모양을 많이 그리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많은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항아리가 반사체잖아요. 반사를 하는 물체죠. 그래서 이 톤이 이 안에서도 단순한 면에서 조금 변화가 많아요. 뭘 반사했을 때, 반사를 안 했을 때, 선생님 사진도 뭐 보여주긴 할 건데, 그래서 좀 반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 톤 차이를 내는, 어려운 말로 면분할이라 그러거든요. 소묘에서는 좀 중요하게 면분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분할 소묘를 하는 게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하고 연하고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데, 그거를 잘 찾아서 소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손잡이 부분은 좀 튀어나오게 저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그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조금 진하게 들어가고 있죠? 또 어떤 데는 조금 연하게 들어가고 그런 게 이제 묘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줄무늬 같은 부분도 이제 묘사일 수도 있고 모양을 그리는 것 자체도 묘사고 저 주둥이 부분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약간 하얀 부분 있고 좀 진하게 잡은 부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다 묘사라고 합니다. 자, 외곽 라인 한 번씩 중간중간에 잡아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이 조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좀 이제 이게 톤이 약해서 선생님이 소묘 톤이 이게 약간 수채화 느낌처럼 좀 약해요, 지금. 선생님도 이게 한 방에 막 세게 들어가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손이 좀 굳었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소묘톤이 막 세게 많이 빨리 올라오진 않는데, 또 너무 세게 빠르게 그리면 또 여러분들 따라하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묘사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중예고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 톤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묘사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훨씬 톤을 세게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묘사를 해야 되고 덩어리감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수채화 스케치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두운 물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은 디자인 기반 소묘를 하기 때문에 외곽 라인 좀 세게 잡는다 그랬어요. 외곽을 확 푸는 방법도 있어요. 회화하는 친구들 중에. 소묘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소묘해 주고 형태 자체는 계속 이제 봐가면서 이제 다듬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외곽 라인 선생님 외곽 라인 잡는 이유는 디자인 기반 소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외곽을 확 푸는 소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외곽 라인 잡고 자 이제 그림자를 할 건데 그림자는 항상 형태 뗄 때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가고요. 그림자를 너무 크게 그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림자가 커진다는 거는요, 빛이 점점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는 항상 형태 약간 왼쪽 위에서 때렸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위에서 때리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바닥 투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집에 제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 줄 거예요. 바닥도 투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빛을 때리면 그림자가 작아집니다. 커지지 않아요. 알겠죠? 저런 식으로밖에 안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랫부분 톤도 이제 너무 빠져서 이제 더 많이 쌓아주고 있고요. 선생님 항상 1번부터 9번까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밸런스를 한 물체 안에서 표현하기 좋은 게 이런 항아리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지금 끄트머리, 외곽 라인, 선과 선이 마주치는 곳, 지금 형태와 형태가 마주치는 곳 계속 이제 잘 만져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면분할 이렇게 부지런히 해주고, 면분할을 해주면서 저 면분할을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톤이 쌓였을 때까지 선생님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톤을 폭닥하게 잘 쌓는 사비 연필을 가지고 그런 거 할 거고, 이 영상 다음에 연필 쓰는 그러니까 지우개 쓰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그 영상까지 좀 잘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 요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요렇게까지 한 2, 30분,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완성까지 톤 올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